의지의 사나이 경수의 마지막 선택. 경수는 퇴직 당일 회사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지나던 문인데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뭐 하지?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하니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치킨이나 해볼까?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상가 2층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경수는 밤새 치킨 레시피를 외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오픈날 가게 앞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아빠 화이팅!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도 양손에 엄지를 세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날 첫 손님은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맛있네, 자주 올게. 그 한마디에 경수는 하루 종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재료값과 배달 앱 수수료를 빼니 오히려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장에 갔습니다. 닭을 들고 오는 길에 손이 저려서 가방을 놓칠 뻔했습니다. 튀김 기름을 갈아주고 소스를 새로 맞춰보고 손님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메뉴판을 바꿨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경수는 비닐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해? 아프면 어떡해? 경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었습니다. 더구나 옆 골목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경수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58세에 다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저녁 식탁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경수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아파요. 경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우울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턱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있잖아, 원양어선 어때? 나도 퇴직 후 타봤어. 힘들지만 돈은 벌 수 있더군. 경수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바다라니 미쳤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의 실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 받아가도 될까?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경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원양어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합격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첫날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토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등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에 가판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하지만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해. 첫 항해는 태평양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한 날 배는 3,000톤급 참치 선망선이었습니다. 가판에 서서 육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가는구나. 아내가 준 작은 물티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에는 가족 사진과 건강히 다녀와요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항 첫 3일 멀미와 공포. 배가 항구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멀미가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에 엎드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동료들이 처음엔 다 그래 버텨라고 했지만 경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배가 흔들려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치킨집이나 다시 할 걸.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등허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과 하루 18시간 노동. 원양 어선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4시 30분 조식 5시부터 조업 시작. 참치 선망선은 그물을 던지고 투망, 끌고 인양, 고기를 올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경수의 주 업무는 인양이었습니다. 그물 끝에 달린 고리를 끌어당기고 20에서 30kg짜리 참치를 갑판에 던져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팔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붕대를 감았지만 물에 닿으면 다시 찢어졌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선장님이 빨리빨리 외치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20분 만에 먹었습니다. 밥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생선구이 같은 메뉴가 반복됐습니다. 고기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참치는 잡자마자 전부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배고픔보다 피로가 더 컸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야간 작업이 이어지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신체적 고통의 연속. 그물을 잡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찢어졌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져서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50kg 이상의 참치를 들어 올리다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누워서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갑판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발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태평양의 강한 햇볕에 온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루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파도 소리와 기계 소리에 잠이 깨기 일쑤였습니다. 경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악착같이 벌어야지 집사람이 고생하지 않게. 작은 위로와 인간적인 순간들. 고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창 어린 조리장이 형님 이거 드소하며 몰래 참치회 한 점을 주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갑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왜 왔소? 라는 질문에 철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치킨집 망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퇴직 후 빚졌어. 여기서 갚는 중이야. 그때 경수는 처음으로 위로를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일출을 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 경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귀환과 변화. 6개월 후 배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경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항구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생했어 고마워. 철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경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딸을 도와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멋진 모자를 쓰고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손이 떨려도 괜찮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경수의 원양어선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수백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58세에 모든 걸 잃은 사나이가
60세에 다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다 위에서 흘린 눈물과 포기하지 않은 그 한 발짝 때문이었습니다.